반갑습니다. 취미에 빠지다 채널의 호스트 신이입니다. 소중한 제 용돈으로 이루어지는 오늘의 리뷰, 바로 블리츠웨이 앤 모쇼의 징게타 1입니다. 이 징게타 1은 게타 최후의 날에 등장하는 기체예요.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리뷰를 위해서 그 나무위키 찾아가지고 스토리를 대략적으로 봤는데요. 보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게타 팬은 아니에요. 왜냐면 국민학교 때 그 유선방송에서 게타로보를 해주는 걸 봤는데, 게타로보의 그 변신 시퀀스가 그 어릴 때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좀 자유변형이 된다고 해야 되나? 형태가 이상하게 변하면서 이렇게 로봇으로 합쳐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어린 나이에도 그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제가 용자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용자물을 그 변신 합체할 때는 그래도 납득이 가잖아요. 어느 정도. 어린 나이에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또 이상하게 그 강철신 지그? 그 만화는 또 재밌게 봤거든요. 그건 또 나름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자석으로 이렇게 합체해가지고 몸의 형태가 너무 괴랄하게 이렇게 변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좋지 않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게타의 뭐 큰 팬은 아니고요. 이거 구매하는 것도 구매할까 말까 하는 그런 망설임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CCS에서 징게타 1이 스타슬래셔로 출시가 되었었잖아요. 사실 그 제품과 이 제품과 둘 중 하나를 놓고 좀 망설였어요. 왜냐면은 메카덕후라면은 그래도 게타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마징가 한 대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망설이다가 리뷰할 제품도 고르다가 이게 선행 리뷰들을 보니까 이 녀석이 좀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CCS의 징게타와 그리고 모쇼 블리츠웨이의 이 징게타를 좀 망설이다가 원작에 가까운 모쇼 블리츠웨이의 징게타 1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블리츠웨이 모쇼의 카보틱스 징게타 1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블리츠웨이 모쇼 토이즈의 콜라보로 이루어진 징게타로보 1입니다. 화면상에서는 박스 크기가 크게 느껴지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생각보다 커요. 가로 39cm, 세로 34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측면도 23cm 정도 됩니다. 정면, 윗면에는 징게타로보 마크가 있고요. 측면, 후면, 밑면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네, 이런 디자인이에요. 이게 전체 무게하고 본체 무게를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전체 무게를 5kg 이상 이렇게 표기를 했더니, 와우, 핫감을 얼마나 많이 썼길래 이 본체가 그렇게 무거운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게타 본체는 1.2kg 밖에 안 하는데 그 밑에 그 레진 베이스하고 이것저것 부스품 때문에 무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무게가 5kg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언박싱은 언제나 즐거워요. 보시면 2단의 스티로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블리스터가 있는 구조입니다.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합금이 어느 정도 다이캐스트가 어떻게 쓰였는지 보시면은 전신으로 빽빽하게 쓰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장들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어느 정도 각도로 움직이고 더 이상은 주의하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무장들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스토나 선샤인, 손에 무장을 끼우는 방법, 날개를 끼우는 방법, 그 거치대를 어떻게 끼워주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정품 블리츠웨이와 모쇼의 라이센스 인증 카드인 것 같아요. 찍어봤는데 뭐 정품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요거 누르시면은 뭔 앱을 하나 깔라고 하는데 그 앱을 깔았더니 뭐 정품 인증하는 앱이더라고요. 그리고 찍어보니까 뭐 정품이고 시리얼 번호가 나옵니다. 블리츠웨이 사이트나 그 모쇼 사이트로는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이런 건 이제 필요 없죠. 일단에는 게타 본체와 날개 한 쌍이 들어 있습니다.
어우, 네, 상당히 묵직해요. 습금량이 많아서 그런지 비닐에 포장이 잘 되어 있고요. 네, 이 비닐을 벗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스나지 말라고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뭐 굳이? 라는 느낌은 들어요. 네, 그리고 뒤에 장착할 수 있는 날개 한 쌍이 들어있어요. 생각보다 색이 오묘합니다. 뒤쪽은 흑색 원톤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안쪽은 이 코발트 블루에서 점점 검은색으로 이게 투톤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이고요. 게타는 묵직하고요. 제가 다리 쪽과 팔 쪽에 그 전지는 미리 장착을 해주었고요. 등 쪽은 장착을 해주었더니 이 박스에 넣을 때 자꾸 그 스위치 간섭이 일어나는지 이게 자꾸 켜졌다 꺼졌다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빼줬고요. AG13, LR44라고 하고 AG13이라고 하네요. 껴주면 이렇게 전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리 쪽에는 스위치 방식이에요. 여기도 스위치 방식이고 팔 쪽에도 AG1 코인 전지가 2개씩 들어가거든요. 요거는 여기를 이제 돌려서 빼줘가지고 밑에서 껴주는 방식입니다. 그 CCS와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좀 구수한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2단 스티로폼 블리스터에는 통 레진으로 된 베이스입니다. 이거 레진으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적을 쓰러뜨린 후에 그 모습을 좀 재현을 해준 것 같고요. 이쪽에 이제 뒤에 꽂을 수 있는 스탠드예요. 그리고 게타를 여기다 끼워줄 수 있습니다. 공중 액션을 취해줄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휘어지는 자유도를 좀 보장을 하거든요. 근데 격하게 뭐 꼬아주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요 보시면은 게타 사이드와 게타 토마호크 때 쓰이는 봉입니다. 그 무게 연결할 수 있는 봉이에요. 이게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펙트 파츠죠. 스투나 선샤인 이펙트 파츠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줄 수 있는 이펙트와 그리고 양쪽으로 길게 잡을 수 있는 이펙트 파츠가 들어 있습니다. 헤드 쪽에 게타빔 이펙트 파츠, 그리고 복부 쪽에 게타빔 이펙트 파츠가 들어 있습니다. 자석이에요. 자석으로 된 부분인데 요 액션 베이스 밑쪽에 요게 헤드 파츠거든요. 붙이면은 딸깍하고 붙여집니다. 탁 하고 붙여져요. 그리고 요 팔 쪽 LED를 켜고 끄고 하는데 사용하는 자석 파츠입니다. 요게 상당히 무겁네요. 요것만 하도 한 2kg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식 발매판이라 특이하게 여분으로 귀 쪽에 뿔이 들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탈착이 가능한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블라스터에는 게타 토마호크, 게타 사이드, 그리고 각종 손이 들어 있어요. 무기를 질 수 있는 주먹손인데 이게 똑바로 질 수 있는 손과 약간 엇비슷하게 질 수 있는 주먹손이고요. 스투나 선샤인을 쥐어줄 수 있는 움켜쥐고 있는 손 같은 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가동손이 한 쌍이 들어있습니다. 얼굴은 총 3종이 들어있어요. 눈을 보시면 왼쪽을 보는 얼굴, 오른쪽을 보는 얼굴, 그리고 정면을 보고 요 머리에 게타빔 이펙트 파츠를 붙일 수 있는 얼굴이 들어있어요. 복부에 게타빔을 장착해줄 수 있는 요런 그냥 일반 장식품이고요. 게타빔을 쏘기 전에. 그리고 이거는 게타빔 이펙트를 꽂을 수 있는 그런 장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있네요. 가격 대비 구성은 아주 풍부한 편입니다. 제가 게타를 좋아하진 않지만 이렇게 구성이 풍부하니까 뭐 볼만해요. 그리고 좋고요. 이 진 게타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CCS와는 다르게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디자인을 거의 따라가는 형태를 취한 것 같아요. CCS의 그 진 게타를 처음 봤을 때는 와, 이게 게타가 맞아? 할 정도의 그 리파인이 많이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는 상반되게도 이 블리츠웨이 모쇼의 진 게타 1은 보시면은 애니메이션에 있는 느낌, 약간 그 통통하면서 그 굵은 다리라던가 그 다음에 뭐 과하지 않은 리파인이라던가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둥글둥글하고 게타의 느낌이 잘 살아 있어요. 게타의 얼굴도 디자인도 잘 살아 있고요.
얼굴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에 비해 옆에 나온 요 뿔 부분, 요 부분이 많이 옆에 퍼져 있기 때문에 과한 이 어깨 디자인으로 인해서 좀 움직이는데 좀 제약은 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요게 좀 걸리고요. 좀 뭔가 좀 구수한 디자인이긴 해요. 오히려 이런 둥글둥글하고 구수한 디자인이 나름 정감은 가더라고요. 보시면은 도색된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플라스틱 사출로 다 이루어진 그런 제품이에요. 도색됐다는 느낌은 전혀 없고요. 이게 이제 플라스틱 사출로만 이루어진 느낌이라서 처음 껴봤을 때 약간의 그 실망스러운 느낌은 있었어요. 이게 좀 도색 완성품이 아니었다는 게 군데군데 도색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런 금색 포인트라던가 요 안에 메탈릭 포인트, 네, 이런 것들은 다 도색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이렇게 좀 플라스틱 사출색으로 맞췄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점수를 깎아먹을 수 있는 부분인 건 같은데 또 이게 보다 보니까 정감은 가네요. 그리고 이제 군데군데 이 게타에 맞게 이렇게 클리어 파츠를 이용해서 이게 녹색 부분을 표현해 주었죠. 네, 이 부분이 다 발광이 됩니다. 가슴하고 헤드 부분은 이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이 다리 부분은 뒤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지는 AG13 그 건전지가 두 개 여기 쓰이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발광이 이루어지고요. 팔 쪽은 아까 보셨다시피 그 액션 베이스에 있는 이 부품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발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발광이 이 손등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나름 괜찮죠. 아까 보여드렸듯이 건전지는 AG13 건전지가 LR84죠. 이 건전지가 총 8개가 들어가요. 본체에 2개, 다리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 그리고 저 스토나 선샤인 거기에 2개가 들어갑니다. 플라스틱 사출이 이게 보면 볼수록 약간 쌈마이한 것 같은데 나름 게타하고는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런 쌈마이한 감성이. 이게 좀 도색 완성품이었으면 아마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갔겠죠. 그리고 움직일 때도 그 도색까지 때문에 걱정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출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그런 걱정은 좀 덜 수 있겠습니다. 팔 쪽의 LED는 팔 안쪽으로 이게 들어가는 방식이거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열어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 LED 유닛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 AG1이 총 3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도 3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게타빔 거기에도 2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AG1 코인 전지가 총 8개가 필요합니다. AG13 건전지 8개, AG1 건전지 8개 그렇게가 총 필요해요. 잠글 때는 이게 좀 약간 개선이 됐다고 하거든요. 원래 선행 리뷰 샘플에서는 부분이 껴서 잠그는 방식이긴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합 방식이.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리뷰어분들이 좀 불만을 많이 얘기했고요. 이게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 홈이 있어요. 보시면은 네, 홈이 있고 여기도 약간 이렇게 보이시죠? 거기에 맞게 네, 끼워서 요거 이렇게 이제 시계 방향 쪽으로 돌려주셔야 되는데 손으로는 잘 안 돌아가요. 그러면 안 돌아가면 이렇게 좀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좀 벤치를 이용해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손은 볼 조인트로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투명한 거는 이제 빛이 투과돼서 이 주먹에도 빛을 보이기 위해서 좀 투명한 편입니다. 발광력은 너무 좋네요. 얼굴도 나름 잘 생겼고요. 예, 보시면은 이게 메탈로 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이캐스트 부품으로. 이쪽도 다이캐스트. 전체적으로 이렇게 몸 전체적으로 다이캐스트 제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관절마다 다 튼튼한 이 다이캐스트 관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인상적이죠. 그리고 요 게타 슬래셔, 이제 요 부분도 메탈이에요. 만지실 때 조심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뾰족한 편이거든요. 날 부분은 날카롭진 않지만 이 부분이 이제 뭉툭하면서도 약간 뾰족해서 아무 생각 없이 만지다가 찔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금색 부분 파츠는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느낌이 제대로 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금속 파츠를 충분히 써줘서 또 이런 면에서는 나름 이게 돈값을 하는 느낌이에요. 플라스틱 사출에서 오는 그 실망감이
통짜로 쓰인 요 메탈 프레임 이런 것들이 나름 그냥 돈값 한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좀 아깝진 않다라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괴리감이 좀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처음에 꺼냈을 때 그 눈으로 보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은 뭐랄까, 너무 좀 사출 세계만 의존한 그런 완성품이라서 뭔가 좀 약간 싼마이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다가 전체적으로 만지면서 이게 메탈 파츠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와, 이 가격에 이런 메탈 파츠를 써줬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좀 약간의 그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해요. 좋은 마음도 있고 이게 뭐지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상반된 마음이 좀 듭니다. 가동을 좀 보실게요. 이 뿔이 상당히 좀 옆으로 넓습니다. 그래서 이 어깨에 사실 좀 걸리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저 요 끝 부분이 약간 휜 거 보시죠? 여기 걸려서 그래요. 이 목은 왔다 갔다가 됩니다. 옆으로도 되고, 네, 머리는 옆으로 움직여지지 않고 그 목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쪽 부분은 그냥 앞으로 숙이고 뒤로 젖히고 하는 그 부분만 보여주고요. 전체적인 회전은 요 밑에 있는 볼 조인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쪽은 볼 조인트는 아니네요. 그냥 축 조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스윙 관절만 이용해서 앞뒤로만 움직이는 그런 형식이에요. 이 안쪽에 보시면 피스톤도 나름 깨알같이 보이시죠?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얼굴은 이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벗겨내서 다른 파츠들과 교환을 해줄 수가 있고요. 회전은 뭐 무리해서 돌리자면은 360도 돌아가요. 안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 굳이 이렇게 360도까지 돌릴 이유는 없겠죠. 어깨는 축을 이용해서 앞뒤로 움직이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좀 숙이고 움직일게요.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들려져요. 그리고 팔은 360도 잘 돌아가고요. 여기 보시면 라쳇 관절이 어느 곳은 있고 어느 곳은 없거든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드는 쪽에는 라쳇 관절이 있는데 또 이게 돌리는 쪽에는 라쳇 관절이 없어요. 아무래도 그 힘 받는 것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상박 360도 회전을 해요. 손목은 볼 조인트를 통해서 360도 회전하는데 이게 자유롭게 관절이 움직이는 부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 관절 보시면은 이중 관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쪽 한쪽으로만 관절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도 나름 많이 접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가 이게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상체가 대신에 회전 기믹이 있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정도가 한계예요. 돌아가는 거는. 여기도 약간의 라쳇 관절을 쓴 것 같아요. 고관절은 양 옆으로 이 정도 벌어집니다. 180도까지 쫙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라쳇 관절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 관절이 생각보다 그렇게 고정성이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흔들면은 이 다리 무게 때문에 그냥 이렇게 완전히 떨어지는 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저지력이 좀 작다고 해야 될까요? 이쪽은 강한데 이쪽은 또 묘하게 좀 흔들거리는 게 있네요. 뭐 제품 편차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다리 이 부분 회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리는 쭉 올려서 이 정도까지 올려집니다. 요 장갑 이 부분이 걸려요. 그래서 움직이실 때는 아까 설명서에도 잘 움직여주고 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더 올려지진 않아요. 이 정도 90도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무릎은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좀 많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가동이. 그런데 이렇게 쭉 빠지면서 이중 관절을 통해서 이 정도까지 자유롭게 접혀집니다. 그래서 나름 무릎 앉아가 되거든요. 대신에 이제 상체가 뒤로 좀 많이 접혀진 편이에요. 좀 멋있는 무릎 앉아는 아니고 좀 억지로 하는 무릎 앉아 그런 타입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제 상체가 좀 많이 숙여지지 않다 보니까 그 히어로 랜딩 자세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이게 묘하게 팔이 짧아요. 그리고 이게 허리가 숙여지지 않다 보니까 이 히어로 랜딩 자세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뭐 취하자면 못 취해줄 건 아닌데 좀 잘 취해졌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상체가 좀 약간 숙여지고 좀 그래야 되는데 무릎 앉아가 좀 억지로 되는 편이다 보니까 뭐 디자인상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점들은 아쉽습니다. 뭐 근데 뭐 가동 피규어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무릎 앉아까지 하면서 가지고 노시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발목 보시면은 이렇게 쫙쫙 움직여 줍니다. 옆으로 축으로 이 정도, 그리고 앞으로 이 정도. 이쪽은 또 깍지관절이 있네요. 네. 그리고 다리도 회전 가능해요. 이런 가동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확실히 이거 어깨가 너무 자세를 잡는데 묘하게 안 좋아요. 이게 자꾸 걸리고 요 끝에가 휘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만지실 분들은 그 점에서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허리가 요 부분에서 가동이 안 되는 거는 뭔가 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좀 모쇼 실망인데? 그 모쇼 특유의 그 허리 디자인이 있잖아요. 란슬롯이나 이번에 그 고쇼곤 선행 샘플에서 보여준 듯한 그런 허리 디테일이 안 들어간 거는 좀 아쉽습니다. 너무 좀 밋밋하죠? 이게 선행 샘플과는 다르게 이 뒤쪽에 조인트를 연결하는 부분에 커버가 따로 들어 있습니다. 이게 모쇼가 이렇게 선행 샘플 때는 이렇게 좀 발표를 해놓고서는 나중에 보면은 이게 바꾸는 게 좀 많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은 장인정신이 있는 회사인가? 네, 싶기도 해요. 날개를 좀 장착해 줘 볼까요? 날개는 여기가 매출 파츠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껴주는데 이 선행 샘플은 이게 좀 잘 안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얘는 잘 들어갑니다. 되게 스무스하게 잘 들어가네요. 이게 한번 꼈더니 잘 들어가는 편이네요. 원래 여기 처음에는 좀 잘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잘 들어갑니다. 날개는 이렇게 상하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회전도 가능합니다. 날개까지 장착하니까 나름 볼만합니다. 근데 이제 장식장에 넣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이 날개 사이즈가 상당해요. 이렇게 뒤로 약간 사선으로 접었는데도 옆으로 52cm거든요. 그리고 높이 자체가 거의 뭐 날개까지 하면은 30cm가 넘어가요. 장식장이 큰 게 아니면은 안 들어가겠고요. 날개를 오히려 빼주고 장식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다 손에 무장까지 지워주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난 크기를 자랑을 합니다. 게타 사이드와 게타 토마호크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요 봉에다 끼워주면 되는데요. 취향에 따라 끼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기가 상당한데요. 긴 봉에 끼웠을 때 그 게타 사이드가 51cm예요. 그리고 게타 토마호크는 43cm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장을 끼고서는 장식장에 두는 거는 사실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지 가동손입니다. 각 관절이 다 움직여요. 그래서 좀 나름 이렇게 좋은 손 모양을 보여주거든요. 요 검지 부분이 좀 움직이는 게 조금 폭이 좁은 게 좀 아쉽긴 한데 이게 크게 V자를 취해 줄 수 없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좀 넓게 좀 움직이지 않는 게 좀 아쉽네요. 그런데 나름 또 이런 거는 잘 지어줄 수가 있어요. 고정성도 좋고요. 얼마 전에 그 리자드의 쓰레기 같은 전지 가동손을 만지다가 이걸 만지니까 신세계예요. 너무 좋은데요. 교체는 이렇게 빼주고 껴주고 와 네, 이렇게 껴주면 되는데 너무 힘든데? 이쪽은 그래도 나름 수월하게 잘 들어가네요. 전지가동손이 나름 큼지막하게 좀 잘 나온 것 같은데 요 부분에서 좀 움직임이 없는 게 좀 아쉬워요. 좀 여유분을 좀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또 이제 빗셈 때문에 보기 흉했을까요? 너무 그 부분은 아쉽고요. 요 손은 이제 스토나 선샤인을 쥐기 위한 손이에요. 이런 식으로 끼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요게 단면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요즘 사출 단면이 좀 깨끗한 편이 아니라서 이게 이제 고정성을 위해서 약간 이렇게 좀 윗부분을 볼록하게 만들어 놓긴 한 것 같거든요. 이게 좀 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끼는데 좀 애를 먹네요.
네, 양손에 이렇게 쥐어주고, 원래 요 복부에 자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대면은 요 불이 들어와야 돼요. 여기 들어오죠? 네, 이렇게. 네. 여기 방향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이쪽이 아니고, 네, 여기 자성이 강한 걸로 하면 뭐 어느 쪽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자성이 약한 걸로 할 때는 좀 또 안 되죠. 네, 자성이 약하면은 아예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 복부 쪽에도 될 때도 약간 이렇게 요 비스듬하게 요쪽, 네, 볼 있는 쪽에서 반대쪽에 있는 요쪽을 이렇게 대주면은 네, 꺼졌다 켜졌다 하네요. 그런 방식이고요. 요 스타나 선샤인 같은 경우는 요 손에 요 이펙트 파츠에 요 홈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손에다가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죠. 게타빔, 네, 이렇게 여기도 LED가 들어와요. 자석을 대면은 네, 뗐다 붙였다 하면 이제 LED가 들어옵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요 파츠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붙여주고 이런 장식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게타빔을 쏠 때는 요 부분에 요걸 끼워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LED 발광도 이루어지고 잘 붙어요. 그리고 머리에 게타빔 같은 경우는 요 얼굴 파츠가 이런 파츠가 있습니다. 보시면 요 앞에 이게 돌기가 있죠. 요 돌기에 요 헤드 게타빔 파츠를 껴준 상태에서 얼굴을 이렇게 갈아주시고 네, 스위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게타빔 양쪽으로 LED가 들어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복부 쪽, 위에 쪽. 이게 이제 불을 끄면은 아마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근데 뭐 선행 리뷰로 이렇게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뭐 굳이 불을 끄지는 않겠습니다. 충분히 발광량이 좋아서 네, 이렇게 낮은데도 이 정도의 그 발광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먹손 요거 같은 경우는 요 게타 사이드를 질 때 쓸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밑에서 통과시켜서 올려주시면 돼요. 이거 끼는 게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멈췄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점점 껴주면 됩니다. 어느 정도 중간에 껴주면 되고요. 그러고서는 손에다 껴주시면 돼요. 네, 이건 또 쉽게 껴지네요. 네, 이렇게 게타 사이드를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 이거 너무 커요. 게타 사이드가 너무 커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까지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뺐다 꼈다 하는 것도 일이겠네요. 아, 너무 힘든데? 이거 뭐 봉에다 끼는 게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어디 뭐 저기 하겠습니까? 네, 이거 이제 사선으로 된 주먹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껴줄 거 생각하니까 막막하네요. 네, 이렇게 껴줘서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사선으로 된 주먹을 끼우면은 네, 양손 액션은 이제 취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야, 해주고 싶지 않네요. 너무 힘든데? 이 토마호크에는 뭐 다른 기믹은 없습니다. 이 사이드에도 다른 기믹은 없네요. 그냥 디자인만 좀 잘 나온 편이고요. 나름 뭐 연장이 된다던가 이게 벌어지는 기믹은 없습니다. 게타 사이드를 휘두르는 모습을 포즈를 좀 취해줘 봤는데요. 포즈 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손목 파츠가 개선이 됐다고는 하는데요. 이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행 샘플을 보질 못해가지고 생각보다 좀 자세 잡기가 빡세네요. 이 손목이 자꾸 빠져요. 이게 좀 짜증이 좀 많이 납니다. 게타 사이드는 아무래도 좀 낫이다 보니까 낫을 크게 휘두르는 그런 무습으로 취해줘 봤습니다. 그 민중 봉기가 일할 때 제일 무서운 무기가 낫이래요. 낫. 네, 시골에서 싸움 날 때도 제일 무서운 무기가 낫이고요. 그 주변에 낫이 있으면 안 돼요. 낫이 아주 크게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게타 사이드를 휘둘러는 모습이고요. 이 액션 베이스가 상당히 괜찮네요. 무게가 묵직해가지고 이 뒤쪽으로 이렇게 많이 빼줬는데도 이렇게 좀 자유롭게 좀 버티고 있습니다. 이거 괜찮네. 액션 베이스는. 근데 액션 베이스는 좀 점수를 높게 쳐줄만 합니다. 저거에 베이면 일도형단 당하겠어요.
게타 토마호크 액션입니다. 도끼를 내려치는 듯한 모습으로 좀 해줘 보려고 했는데요. 생각보다 자세가 좀 잘 안 나오네요. 이게 약간 더 숙여야 될까요? 좀 내려치는 모습이 느껴지시나요? 이게 재밌는 게요, 눈으로 보는 거하고 카메라로 보는 거하고 약간 그 시선의 차이라고 할까요? 좀 달라요. 제 눈에서 보일 때는 좀 괜찮은데 카메라로 이렇게 보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액션을 취해주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지네요. 너무 힘든데요? 뭐 어떻게 이렇게 힘들지?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일단은 저 손목 파츠가 결합이 생각보다 뻑뻑한데 잘 안 돼요. 개선이 됐다고도 하는데 이러니 그 전에는 도대체 어땠을지 감이 안 오네요. 이 정도까지 저긴가 싶을 정도인데 좀 그렇습니다. 쓰러트린 적을 밟고서 다 들어와봐 하는 그런 포징을 좀 취해줘 보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포즈가 쉽지가 않아요. 들어와 포즈 시즌2입니다. 저 날개가 생각보다 끝이 되게 날카로워요. 그래서 좀 포징 할 때, 움직일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막 손이 찔리네요. 되게 아파요. 끼를 땅으로 좀 늘어뜨리고 들어와봐 하는 포징을 좀 취해줘 봤는데, 네, 좀 움직일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찔리는 부분도 많고 여러모로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게타빔 하는 그런 포즈입니다. 게타빔을 머리하고 복부에서 이렇게 발사하는 포즈를 좀 취해줘 봤거든요.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게 빨간색하고 하얀색하고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노출이 좀 잘 안 맞아요. 좀 짜증나네요. 좀 밝아졌다, 좀 환해졌다,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네. 무기 만지는 것보다 확실히 좀 덜 하네요. 그 게타 사이드하고 게타 토모호크 만질 때는 막 찔리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좀 덜 찔립니다. 만지기 이렇게 힘들 줄은 예상을 못했어요. 네. 정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뭔가 이게 발사하는 포즈가 이게 고통스러워하는 포즈 같지? 스토나 선샤인 액션을 취해줘 보았습니다. 뭐 궁극기인 저준지는 모르겠어요. 뭐 애니메이션 안 봐가지고 그 무기 이름 그리고 기술 이름 외우는 게 좀 힘들었어요. 이게 확실히 자기 분야가 아니면은 안 사는 게 좋습니다. 멋있더라도. 가지고 놀 거면은 사셔도 상관이 없는데 가지고 놀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리뷰를 할 거면은 그거에 대한 좀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나무위키로만 지식을 좀 살짝 배우고 이게 좀 원작을 좀 볼 걸 그랬어요. 안 봤더니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기술인지. 하여튼 되게 위험한 기술인 것 같아요. 네, 주먹에 손에다가 약간 이렇게 쥐어줄 수 있는 스토나 선샤인 이펙트가 있고요. 그리고 좀 팔을 좀 멀리 해가지고 더 위협스럽게 하는 이펙트 파츠가 있거든요. 일단은 이 파츠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깝게 이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보면도 플라스틱 사출 이게 좀 나쁘지 않아요.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펙트 파츠를 긴 거를 사용해서 스토나 선샤인 액션을 취해줘 보았습니다. 머리 뿔 때문에 요 부분 때문에 이 어깨에 걸려서 액션 취하기가 상당히 살벌합니다. CCS도 그런 줄 모르겠어요. 얼굴을 보이기 위해서 좀 앞으로 좀 숙여줬는데 이 자세에서는 이렇게 뒤로 약간 이렇게 좀 젖혀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드래곤볼의 원격 같네요. 네, 이런 자세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팔을 좀 더 내려주면 이제 얼굴이 잘 보이겠죠? 이렇게 액션 씬을 이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뭐 액션 자꾸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자꾸 번갈아 가면서 렌즈 갈아 끼면서 하다 보니까 이거 시간이 꽤 가네요. 좀 동영상을 따로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좀 하나 따로 사고 싶네요. 여유가 있으면은. 네, 이제 총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평입니다.
블리츠웨이 모쇼 토이즈의 카보틱스 진게타 1.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게타로보는 애니메이션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저도 좀 지극히 편향됐거든요, 입맛이. 그래서 제가 보는 것만 자주 보는 편이고 입맛에 안 맞으면 잘 보지를 않는 편입니다. 어릴 때 추억이 별로 없었던 게타로보는 커서도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게 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메카닉 덕후라면은 게타로보나 마징가는 한 대 정도는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CCS의 그 게타 슬래셔와 요 블리츠웨이 모쇼의 이 진게타 1 사이에서 망설이다가 그래도 그나마 원작에 가까운 디자인인 블리츠웨이 모쇼의 카보틱스 진게타 1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 기다림 끝에 이제 받게 되었는데요. 약간 지금도 드는 느낌은 굳이 샀어야 됐나 하는 그런 마음도 살짝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피규어 제품은 확실히 추억 보정이 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나 소설이나 게임에 그런 것들이어야지 덕후니까 이런 게 하나쯤 있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은 확실히 정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있으니까 감안해서 총평가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건 가격이겠죠. 대륙의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때 20만원, 21만원인가 21만원이 안 되게 예약을 한 것 같거든요. 20만원 가격대에 사실 이 크기에 이 정도의 합금량을 가진 완성 메카닉 피규어가 드물어요. 대륙의 기적이라는 CCF도 사실 30만원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센티넬 제품으로 가도 거의 40만원대에 육박하고요. 블리츠웨이 단독으로 냈으면은 아마 40만원 돈은 육박했을 거예요. 그런 걸 따지면은 20만원대에 이 정도 합금량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의 완성도를 가진 이런 로봇 피규어를 살 수 있다는 거는 확실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이라면은 합금량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이 합금이 전신 골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신 골격의 합금이고 그 위에 외장을 입혀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가장 쉽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체 무게가 1.2kg 정도로 아주 묵직한 무게를 보여주죠. 반다이의 메탈빌드가 이 정도의 합금량을 가지고 나왔다면은 아마 5-60만원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그런 걸 따지면은 가성비 그리고 합금량 그런 것들은 완전히 미쳤죠.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 가격에 파는 걸 보면. 네, 세 번째 장점은 전신 LED 기믹을 좀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원터치 방식으로 전체가 다 켜지고 꺼지고 하는 건 아닌데 요 다리 부분, 가슴 부분, 얼굴, 헤드, 팔 부분 그래서 다 LED가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광량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팔 부분의 광량은 조금 약하기는 해요. 이 가슴이나 다리에 비해서 아주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훌륭한 광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불을 끄면은 더 빛날 거예요. 네, 여기 보이시죠? 네. 네, 요 정도까지 꺼보겠습니다. 네, 불을 끄니까 확실히 이제 빛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LED 밝기 광량도 나쁘지 않고요. 물론 자석을 대가지고 켜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웬만하면 다 스위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온 오프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발광 상태가 마음에 들어요. 네, 그리고 디자인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CCS 제품은 현대적인 리파인이 되어서 좀 멋들어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그에 비해서 블리츠웨이의 모쇼의 카보틱스 진게타 1은 좀 원작 반영이 많이 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말 그대로 구수합니다. 좀 옛날 구수한 디자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수한 디자인이 끌릴 때가 있어요. 둥글둥글한 게 좀 보면서 질리지도 않고 나름 이렇게 멋있는 느낌도 들거든요. 옛날의 원형을 잘 살리면서도 그 현대적인 감각으로 멋있게 리파인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점들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풍부한 이펙트 무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게타빔 이펙트나 스토나 선샤인 이펙트나 그런 게 들어있는 것들이 재미있죠. 풍부한 구성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단점을 얘기해야 되죠. 단점이라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완성 피규어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도장이 아니라는 거는 단점일 수도 있겠어요.
이 플라스틱 사출로 외장을 이루고 있다는 거는 좀 싼마이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 20만원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했겠죠. 회사도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무리 사장님이 미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날개에 그라데이션 도색을 해준 거나 이렇게 부분 도색해준 거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출 품질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 사출 품질이 글로시 해가지고요. 이 게타의 디자인과 되게 어울리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 플라스틱이라는 느낌이 처음 그 오픈했을 때 좀 약간 뭔가 싼 티가 난다? 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점이 좀 안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거는 요거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점점 괜찮은데 요것도 괜찮은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사출 외장은 좀 단점이라고 꼽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을 얘기하자면은 너무너무 뾰족뾰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요런 날개 끝 부분, 요런 부분, 요 슬래셔 부분의 요 부분, 요런 부분들 너무 뾰족뾰족하죠. 움직이다가 손을 찔러요. 포징 잡다가 손 무수하게 찔렸어요. 너무 아파요. 손이 아픈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단점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개선은 됐다고 하는데 이 팔목 부분의 결합 부분이 아직도 좀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LED를 집어넣는 건 좋은데 요거를 이쪽을 개폐 방식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건전지를 이런 쪽으로 집어넣게 해가지고 이쪽이 좀 빠지지 않게 하는 게 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손목 이 볼 조인트의 결합이 좀 빡빡한 편이거든요. 가동손이나 다른 손을 낄 때 징그럽게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거를 뺄 때 이렇게 살살살 돌려서 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LED 결합하는 그 부분이 훅 빠져버리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 일이 많아져요. 손 한번 바꿔 끼려면은 그 부분까지 빠지니까. 그 점은 개선은 됐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단점이에요. 이게 전신 메탈 프레임이긴 해요. 관절 부분이 다 다이캐스트 부품이긴 한데 은근히 헐거운 부분들이 있어요. 뭐 제품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제 거 같은 경우는 요 왼쪽 고관절 요 부분이 상당히 좀 헐겁습니다. 그래서 뭐 다리를 올리다가 좀 흔들면은 그 다리 무게 위에서 흘러내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거 뭐 게타 디자인이 어쩔 수가 없긴 한데 요 발 부분이 좀 접지면이 좁잖아요. 그냥 세울 때 아쉽긴 합니다. 그런 부분이 단점일 수 있겠죠. 그리고 디자인적인 단점인데 이 어깨가 너무 과해서 이 머리의 뿔 부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좀 이게 머리 움직이는데 그 자유도를 앗아가죠. 그리고 좀 간섭이 있다 보니까 제 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벌써 휘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단점 없는 제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뭐 추억 보정이 안 된 제품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이 정도밖에 없다는 거는 제품이 상당히 잘 나왔다는 거겠죠. 추억 보정이 없더라도 이렇게 메카에 관심 있으시다면은 하나 정도는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이 워낙 괜찮잖아요. 20만원 초반에 이런 합금 완성품은 진짜 메카닉 덕후시라면 뭐 마징가나 게타 정도는 정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저도 구매를 했던 건데 오픈을 하고 실망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만져보니까 더 이렇게 정드는 감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 크기도 크고 이제 박스에 봉인해서 이제 한쪽에 처박아 놔야 되겠습니다. 확실히 게타는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마징가도 좀 그렇고 저는 역시 건담 아니면 마크로스 그쪽으로만 좀 이렇게 끌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 게타도 나쁘지 않습니다. 게타 자체로만 보면. 근데 이제 그 게타 로버에 대한 이제 추억이 없어서 그래요. 네, 여기까지 긴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횡설수설한 리뷰가 되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고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영상도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긴 리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취미에 빠지다 채널의 호스트 신이었습니다. 모두 취미에 빠져드는 아름다운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